당신의 업을 위한 유튜브 업앤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질문하는 사람 김혜민입니다. 와, 네, 좋은 질문의 힘. 이 책이 처음 나오고 지금까지 그래도 베스트셀러 딱지와 함께 여러 서점의 베스트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연습을 시킬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질문 연습을 할 수 있을까의 방법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하루 동안 반복되는 일상에서 사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주 간단해요. 점심에 뭘 먹고 싶은지 막 생각하죠. 그리고 오늘 떡볶이가 먹고 싶어. 내가 왜 떡볶이가 먹고 싶을까? 그럼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전날 떡볶이 먹는 드라마를 봤다든지 아니면 며칠 전부터 뭐 매운 게 먹고 싶었다든지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유가 없는 그대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또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늘 보는 풍경인데 여기는 왜 간판에 글씨체를 저런 걸 했을까? 여기는 건물의 모양이 특이한 모양이었네? 평소에 갖지 않았던 질문들을 늘 반복되는 내 일상 가운데 가져봅니다. 그게 무슨 질문 잘하는 방법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질문이라는 건 너무 당연하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궁금증을 갖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아니면 아이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꼭 질문을 던져주세요. 여러분은 아이들 학교 갔다 돌아오면 뭐 물어보세요? 저는 두 가지 물어봐요. 하나는 뭐가 제일 재밌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어떤 질문했어? 그 유대인 교육이 굉장히 각광받죠. 교육계에서.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이 바로 질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부모는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뭘 질문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동안 반복되는 일상 속에 자녀에게도 사소한 질문을 던져보시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활 속에서 불편했던 것에 대해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저는 불편한 걸 잘 모르거든요.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사는 스타일이어서. 근데 주변에 이렇게 발명가들 보면요. 우리에게 불편했던 것들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불편한데 우리와의 차이점은 방법을 만들더라고요. 이게 왜 불편하지? 여기서 뭘 개선하면 달라질까? 이런 방법들을 만들더라고요. 자기창업연구소의 조빈나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여러분 자기창업연구소 치시면 유튜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래서 실제 초등학교 때 이 발명가 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받기도 했고 우리 지금은 많이 생겼는데 초기에 휴대폰 화장실 가지고 가면 어디다 둘 데 몰라서 그냥 막 아무 데나 놨다 잃어버리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게 너무 불편하고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도어 선반. 그래서 화장실 문을 닫으면 이렇게 선반이 생기고 그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을 수 있게 그걸 처음으로 만든 게 또 조빈나 대표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불편했던 것들에 대해 아이들이 질문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그 친구는 대단한 발명가나 사업가나 창업가나 과학자가 될 수도 있겠죠. 생활 속에서 불편했던 것들에 대해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늘 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서는요, 꼭 만나면 이 신변잡기적인 거 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혜민아, 너는 어떻게 방송 일을 하고 싶게 됐어? 너는 어떻게 책을 쓰게 됐어? 라는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질문을 자주 던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딱 받으면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 사람이 나를 그냥 이웃으로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나에 대해 궁금해하고 나를 정말 친구로 생각해서 내 얘기에 대해 질문하는구나. 관계와 연결 시대의 질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늘 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소한 일상부터 진지한 이야기
받기까지 질문한다면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에서 접하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대해 질문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뉴스가 쏟아지죠. 그 많은 뉴스에 질문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큰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일을 접하는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질문해보고 고민해보고 답을 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들으면 요즘에 시사정치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내 귀에 잘 들리는 방송 하나를 정하셔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은 들으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또 거기에 나와 좀 비슷한 정치적 이념이나 사고를 갖고 있는 패널들의 말들을 잘 들으셔서 내가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사람을 통해 얻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신문, 요즘 종이신문 잘 안 보시겠지만 신문도 진영별로 굉장히 다양하죠. 조선일보에서부터 한겨레 경향까지. 그러면 이 양극 극단에 있는 신문들을 다 챙겨본다든지. 이건 사실 제가 언론고시 준비하면서 많이 썼던 방법인데요. 그 방법들이 저에게 언론인이 되기 전부터 이 사회를 보는 건강한 시선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질문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번째. 전 제일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에 대해 질문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것들. 아까 첫 번째 사소한 일상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왜 말하는 걸 좋아하지? 나는 왜 찍는 것보다 찍히는 걸 좋아하지? 나는 왜 내 MBTI가 ENFP일까? 나는 왜 이 사람하고 있으면 불편하고 나는 이런 류의 사람들하고 있으면 편할까? 이런 나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나다운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자신에 대해 당연한 점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일상 가운데 질문을 만드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질문 노트를 꼭 쓰시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조금 정리되면요. 그냥 형식 없이 쓰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진 질문. 아까 내가 점심에 뭐 먹고 싶었지? 떡볶이. 떡볶이가 왜 먹고 싶었지? 며칠 전에 친구랑 그 떡볶이 얘기했는데 그게 먹고 싶었구나.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 커피숍 간판이 글씨체가 내가 처음 보는 글씨체였잖아. 이 글씨체를 특별하게 이 사장님은 왜 썼을까? 그런 거 가서 물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질문 노트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기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방송하는 것도 다 제가 책 원고를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꼭 질문 노트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하루 동안 반복되는 일상에서 사소한 질문을 던져본다. 생활 속에서 불편한 것들에 대해 질문한다. 늘 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한다. 뉴스에서 접하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질문을 가져본다. 자신에 대해 당연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질문 노트를 꼭 쓴다. 염두하시면서요. 당신의 업의 업을 위한 업앤업 여러분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